종신대학교 최근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재서 총장을 만나기 위하여 종신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은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님을 만나 뵙고 총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서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도 여전히 이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하게 처리하고 있고 또 여러 교회들 또 여러 이런 모임을 방문하면서 학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저희 학교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세상 말로 좀 한 푼이라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이제 총장님으로 승인 받는 이후에 꼭 5개월이 됐는데 5개월 동안 총장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10월 25일이니까 제가 5월 25일 자로 임시재단 이사회로부터 총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딱 5개월째 되는 날이어서 특별히 좀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짧은 5개월이었지만은 아마 5년은 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일들이 많았고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나름대로 해낸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냥 떨리고 두렵고 걱정만 되었는데 한 5개월 해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좀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할 생각을 다지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그 현안 문제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총신대학교의 그 정원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거론되었는데 그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비 평가를 저희가 1차 때 1주기 때는 너무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벌칙으로 26명을 감축할 거를 명령을 받았고 2주기 때는 그때는 아예 평가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 벌칙으로 이제는 27명을 감축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53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입학 정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의 전체 정원이 그동안 한 360 정도 됐기 때문에 53명의 3명을 우리가 정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종신대학이 얼마나 참 잘못 경영을 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1주기 때 명령받은 26명은 이번 2019년, 그러니까 2020년도 정원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7명은 다음 회기, 그러니까 내후년도에 감축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독촉을 해옵니다. 빨리 이 감원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해오는데 어쨌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정원 감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무슨 방안이 없을까요? 아마 지금 이제 3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평가에 대한 3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3주기를 저희가 잘 받아야 됩니다. 3주기를 잘 받아야 정원 감축도 안 될 것이고 또 그나마 얼마 되진 않지만 정부로부터 장학금이랄지 다소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주기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 충원율입니다. 교수 충원율이 그래도 한 80% 정도는 돼야 말하자면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현재로서는 한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평가에 응해서 그래도 중간 정도 점수라도 받기 위해서는 교수를 최소한 한 20명 정도를 내년 안으로 우리가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안 문제입니다.
자, 교수를 충원하고 정원이 이제 감축된다는 것은 이제 정원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학교를 운영하는 그 재원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는데. 당연합니다. 예. 이 360명 입학 정원 중에서 53명이 빠져나가면 대충 계산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 학교 같이 뭐 특화된 다른 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등록금을 많이 이렇게 의존하는 학교는 이런 정도의 감축은 엄청난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충신대학교 정원이 감축되고 하게 되면은 당장 그 학교를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재정적인 문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님 학교 재정의 상태, 재정 상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늘 저희 충신대학의 재정의 위기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충신대가 많은 빚더미에 쌓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빚은 없습니다. 가령 어디에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문제는 빚이 없다고 능사가 아니고 쓸 때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할 일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교수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것도 너무나 참 미비하지만은 그거를 개보살 수 있는 그런 재정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장학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도 1년에 최소한 20억, 30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제가 1주기 때 평가를 받지 못했고 2주기 때는 아예 포기를 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교수 충원입니다. 교수 충원들이 현재는 60몇 %밖에 되지 않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평가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한 80%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80%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최소한 한 20명 정도의 신규 교수를 충원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재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없고, 그럼 또다시 우리는 또 정원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런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저희 대학교의 직원들이나 교수들의 월급, 임금 체계는 2015년, 2016년 것을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과 2020년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 소위 단협, 이 협상, 그러니까 노조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2016년 것으로 받고 있는 거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1년을 올려줄지 2년을 올려줄지, 1년을 올려주는데 1년 것으로 이렇게 상승시켜주는데 몇 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못하면서 안 하면서 빚이 없는 거. 그래서 빚의 개념으로 학교 운영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정상적인 대학으로서의 뭐랄까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그 교육을 받은 사례비 그리고 총장님으로서 어떤 보험금을 다 학교에다가 기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이 5월 30일 날 이제 총장으로 취임하고 6월 달부터 제가 이제 거의 매주일 교회를 다닙니다. 가고 싶어서 솔직히 가는 거 아니면 너무 피곤도 하는데, 그러나 어느 주일날은 오전에 다른 교회, 오후에 다른 교회, 저녁에 다른 교회, 세 교회를 갈 때도 있고, 한 교회를 가더라도 뭐 사업부까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발로 뛰는 거는 거기서 받아서 얼마가 됐든 간에 그대로 이제 학교의 그 발전기금에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학교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노예 모임 같은 거 제가 방문해서 인사도 하고, 물론 그 노예를 방문한 이유는 학교 사정도 좀 소개도 하고 안부도 드리면서 가기도 하지만, 또 그럴 때도 또 얼마씩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그건 역시도 이제 학교의 기금으로 그건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은 것이 1억이 좀 넘고요. 이제 그러면 한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1억이 좀 넘고, 거기다가 이제 몇 교회에서 상당히 큰 몫으로 또 후원을 해줘서 지금 제가 총장 되고
다 모금한 것은 뭐 목돈 뭐 1억 준 데도 있었지만 매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우선은 가장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을 사용하고 이제 내년이 되면 총회에서 결의된 대로 총신대주의를 많은 교회들이 지키게 되면 훨씬 더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저희 대학이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발로 열심히 뛰면서 동시에 나름대로 참 이게 뭐 저의 의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마음을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총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권도 제가 내려놨습니다. 예를 들면 총장 기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혹은 다른 직원들이 시간 될 때 이렇게 저를 차 운전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총장이 사용할 수 있는 총장 사택도 그걸 제가 쓰지 않고 대신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신대원과 사당 캠퍼스 양쪽의 강당이 너무나 지금 열악합니다. 그 강당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쓰기로 지금 이미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번 겨울에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 그럼 이제 그 학교 작년에 그 학교 총신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금년에 그 학생들의 그 면학 분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좋아졌습니다. 예, 확실하게 좋아졌고요. 어쨌든 현재 학생들 소외는 없고요. 두 번째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 교수를 또 열심히 가르치는 말하자면 학교로서는 안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야 개인적인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몇 년 동안 내용을 겪었기 때문에 직원들 간이랄지 교수들 간에 아직도 작은 어떤 뭐랄까 이 벽 같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의명분 아래 우리가 다 서로 인내하면서 화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지금 노력들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총량의 관계도 이제 조만간 정의사치대가 들어오면 안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매우 좋아졌고 또 특별히 최근에 이런 좋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수시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대학부의 수시 모집에서 작년에는 제가 갑자기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 지원율이 4점 몇 대 1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6.14대 1로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총신대학에 참 여러 가지 이 불미스러운 것 때문에 실망을 해서 학교 지원율이 계속 낮아졌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상승된 것도 좋은 지표가 되고 또 신대원 같은 경우도 수시가 있는데 거기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 1.5배가 늘어났습니다. 지원율이.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이제 군목에도 모든 신학대학 중에서 우리 대학이 가장 많은 합격률을 냈습니다. 이 합격률이 가장 높은 거는 한 5년째 지금 계속 우리 대학이 가장 높은 군목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거. 이런저런 것들이 어쨌든 좋은 학교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이사 전 학교법인 이사들이 행정법원에 교육부의 그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제 본안 소송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예. 총회 총신조사처리위원회가 그 소송을 잘 모르고 104회 총회 때 그냥 다 면죄부를 줬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많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사실을 한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두 달 총회가 한 달여 지난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참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과들을 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과 성명서도 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됐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과연 이것이 교단의 화합과 우리 학교뿐 아니라 우리 교단이 새롭게 변화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들일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총신대 구성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그 사과 성명을 내는 과정에도 좀 저희들의 요청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사처리위원회에서도 몰라서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러진 않았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 더군다나 우리 교단과 총신대학을 걱정하신다면 그분들께서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취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학생들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면서 마음들의 상처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해야 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어려움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이사님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 돌아온다면 저희 학교 구성원들은 못 견딜 겁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뭐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저희가 달래고 화합을 요구를 해도 지난 그분들의 사과를 해야 된다는 성명서 계속 붙이고 있고요. 신대원 학생들은요. 그리고 이쪽 학생들, 대학 학생들도 지난번 이 처리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총회 쪽이 너무나 미온적이라고 늘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이것이 터진다면 아마 작년에 겪었던 그런 정말 위태로운 위기가 저는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관련된 여러 목사님들께서는 학교를 위해서, 아니 학교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스스로 취하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단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목사님들께서, 거기에 해당된 목사님들께서 평생 몸담고 있는 소속된 교단과 학교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러던 저러던 교단 앞에 나와서 사과까지 하셨다면 그 사과 의미 속에는 그 모든 것을 종결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거를 꼭 그렇게 이제 붙들고 취하를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지난번 사과 자체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릴 거는 꼭 모두가 다 시원하게 깨끗하게 취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9월 제104회 총회 전에 총신조사처리위원회에서 총장님과 무슨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신 교수들에 대한 그 문제를 총장님한테 위임한다는 등 뭐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위임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조사 처리를 하는 과정에 그쪽에 계신 목사님들께서 한번 찾아오셔서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학교나 교단이 이제 안정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좀 원만하게 저희 총신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제 마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다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총회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종결했고, 그러면서 이제 총신 대학 안에 있는 관련 교수들에 대해서는 총장에게 일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만났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처리를 저한테 일임한다는 말을 제가 듣질 않았고 못했고, 신문에서 그걸 보고 나중에 제가 관련된 그 조사처리위원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본래 총장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신대로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네, 목사님 이번 10월 29일 날 그
학교법인 전 이사들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총회 정책 실행위원회가 총회에서 소집되었습니다. 29일 날. 그 정책 실행위원회에게 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단과 학교 총신대학을 위해서 해당되는 목사님들께서 취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저는 바람직하고 그나마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실행위원회에서는 결국은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을 설득할 그런 전략과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과거에 그 교수에서 오종현 목사님을 편입학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오종현 목사님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오종현 목사님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 이사들이 다 해임되고 새로운 임시 이사회를 상대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신 교수 정책위원회에서 임시 이사회로 하여금 그걸 좀 이제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청원한 것 같습니다. 이사에서 어떤 결정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우리 학교에 처장급으로 구성된, 처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교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현재 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오정희 목사님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떤 재판 관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오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아주 중책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총회 때도 오셔가지고 지금 맡고 있는 그 농어촌 자립인가요? 그거 뭐 있었죠? 자립위원회. 자립위원회 위원장까지 상당히 중요한 직책으로 제가 아는데 또 맡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교단 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상호 교환이랄지 교류 같은 거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보면 전 이사회 어떻게 보면 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됐던 전 총장님을 비롯한 관련자들과의 사실은 분란이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거를 지금도 역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 꼭 이것이 바람직할까 해서 이제 교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건의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학교 쪽 이사회에서 그냥 취하를 하는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하자 해서 이제 건의를 한 겁니다. 일단 이제 이사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분들 다 나름의 식견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냥 취하를 하는 것보다도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냥 계속 뭐라고 해야죠? 소관계? 항소를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학교의 총장으로서 혹은 뭐 정책위원회 모든 분들은 최종적인 결정을 이사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수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총신대학교에서 참 우리 교단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 모 교수님이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학교가 참 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우선은 정말 그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발생해서 더구나 기독교 대학이고 목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모든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고 또 부끄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그 교수님은 참 평소에 점잖으시고 학문적으로도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것이 말실수든 하여튼 뭐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학교에
이미지 손상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우리 내부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그냥 대서특필 정도로 이렇게 터뜨리는 바람에 우리 학교의 명예뿐 아니라 기독교 명예까지도 상당히 손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실수로든 의도적이든 발생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이 일에 대한 처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제가 하게 됐고,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의도 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결국은 이사회를 통해서 징계위원회까지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알기로 오늘부로 그 교수님의 이번 학기 강의는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와 전국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총회와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님들께 저는 총신대학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신대학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도 있고, 특별히 재정적인 위기, 정말 제가 늘 재정 위기를 말씀해서 참 죄송스럽긴 한데, 이 재정적인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찢겨진 마음들이 하루속히 이렇게 치유가 돼가지고 옛날처럼 화목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신 구성원들은 열심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학교에 도움되는 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면서, 이제 너무 걱정을 마시고, 아까 성희롱 발언 이런 것은 금방 해소가 될 거고요. 이제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학교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내년 정도가 되면, 내년 정도만 열심히 노력하면 과거에 참 괜찮았던 총신대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총장이 되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 그리고 교단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들 마시고 그저 기도와 성원을 계속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장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